끝에가 더 밝은 색이더라도 살짝 색감을 입혀주고요. 밝고요. 안녕하세요. 컬러랑의 살찐양입니다. 식탁 드로잉 21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매주 월요일마다 만나는데요. 편안하게 연필로 그려보려고 합니다. 어디 갈 수 없어서 예전에 찍었던 사진만 엄청 모으릴까 다시 막 뒤적뒤적 해보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민속촌에 여름에 갔을 때 사진을 많이 찍어줬는데요. 근데 거기는 나무들이 너무 커가지고 웬만해서는 나무가 풀로 나오게 사진을 찍기가 진짜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니면 엄청 멀리 나가서 찍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막 지나다니니까 그것도 쉽지 않고, 그래서 그 중에서 그나마 건진 사진 중에서 하나 골라서 그려보려고 합니다. 놀이기구 타는 거를 기다리면서 찍어둔 사진입니다. 저는 민속촌에 조그맣게 놀이동산이 있는지 몰랐는데 있을 건 다 있는 제법 미니미한 놀이동산으로 그냥 가볍게 놀기에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찍어두었던 사진입니다. 나무 끈가지 위치 지울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조금 바뀌어도 괜찮으니까요. 편안하게 그려두시고, 뒷배경도 다 많이 하신다기보다 조금 이제 어두워지는 부분들 또는 포인트로 필요한 부분들만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스케치를 한 번에 너무 진하게 해두시면은 위치를 수정해야 될 때에 고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지우개질을 잘 안 하게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슬렁슬렁하게 큰 위치만 잡아두시고 좀 꼭 필요한 부분들만 표현을 해두시고 난 다음에 멀리서 한번 살펴보시고 크게 고치지 않아도 괜찮다 하시면 이제 그때부터 자세하고 좀 진하게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우개질이 나쁜 건 아니지만 이제 어디 한 군데를 자세하게 그려놓고 나면 거의 수정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연필에 따라서는 또 이제 너무 진하게 해두면 깨끗하게 지워지지 않고 또 좀 번지기도 하니까요. 느슨하게 표현을 해두시고, 수정하면서 좀 다듬는 느낌으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무가 큰 편이었으니까 요거는 이제 그리시면서 이파리들은 조금씩 더 퍼져 나갈 테니까요. 처음에 예상하셨던 것보다 조금 작게 그리셔도 괜찮습니다. 카페에서 진행하고 있는 도서 나무를 그리다, 오늘도 나무를 그리다 도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저도 책을 보면서 이 나무가 이런 이름이었구나, 이 나무 이름은 이거였구나, 이렇게 또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근데 사실 여전히 이런 풍경을 그리면서 이 나무가 뭘까 되게 궁금한 때가 여전히 많은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제가 잎이 큰 나무보다 지금 이제 그려지는 것처럼 잎이 좀 작고
가지가 좀 풍성하게 좌우로 펼쳐져 있는 나무들을 주로 사진을 찍는데요. 무슨 나무일까 오늘 불현듯 엄청 궁금해집니다. 요 정도만 하고요. 뒷배경도 이제 수풀이 가득 차는데요. 요쪽에도 살짝 할까요? 너무 많이 그려도 앞뒤를 구별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요 앞에 뭐 이런 분위기들을 강조하려고 요만큼만 해보겠습니다. 놀이동산이었으니까 뭐 놀이기구를 타는 사람, 뭐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많지는 않았습니다. 이때 엄청 더운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군데군데 조금 이렇게 실루엣 정도만 그려보고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머리, 몸통, 다리 이 정도로 3등분해서 표현해 놓고 가볍게 채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실은 이제 요 나무가 주제니까 얘부터 그려야지 맞지만 여기 손에 또 막 번지니까 전체적으로 위치에 큰 이상이 없고 고치지 않을 거다 마음을 먹고 왼쪽부터 그려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방법은 사실 아니긴 합니다. 특히 색연필처럼 색을 쓰는 경우에는 오히려 저는 그냥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건식 재료들 특성상 손에 묻고 번지다 보니까 자꾸 왼쪽에서부터 그려서 옮겨가는 습관들이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섬세한 표현을 할 때는 그건 괜찮은데 좀 이제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잡고 빛의 흐름 등을 보실 때에는 전반적으로 들어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왼쪽부터 그려서 가야 되는 상황이시라면 완성에 가깝지 않게 완성이 조금 여유가 남겨져 있어야 70에서 80% 정도만 그려놓으시고 전체를 하고 또 마무리하시면 더 좋습니다. 이 나무는 여기보다 색감이 진한 나무여서요. 시작부터 진하게 들어가 볼게요. 빛이 왼쪽에서 들어와서 오른쪽이 어두워지는 걸로 지금 잡아두었기 때문에요. 그리시면서 사실 왼쪽보다 오른쪽이 조금 더 무겁고 색감도 진해지도록 해두셔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원뿔 연습했던 것들을 기억해 보시면서 여기 부분이 좀 밝고 이쪽 부분이 좀 어둡게 해주셔야 그 나무가 이렇게도 동그란 느낌들을 내기가 좋습니다. 멀리 보이는 풍경들에서는 모두 다 어둡게 하시거나 자세하게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절대적인 사실 정답은 없지만 지금 드로잉 연습을 하시면서 포인트를 좀 자꾸 찾아가는 것들을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안에서 화면 구성 안에서 모두 다를 강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면
물론 시간을 더 투자한다면 더 밀도 있게 올리고 세심하게 표현하고 하면 다 할 수 있겠지만 또 형태라든지 선연습의 목적이 있는 좀 가볍게 그림의 포인트를 찾아가는 식탁 드로잉에서는 좀 이제 빛을 받아서 밝은 부분보다 좀 어두운 부분들을 강조해서 그리면서 물체가 그냥 덩어리가 느껴지게 거기에 뭐가 있구나 이렇게 느낌을 받을 수 있게 작업을 해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찾고 나시면 나중에 이제 실전 채색에 들어가셨을 때도 오히려 어디에 더 힘을 줘야 될지 선택하기가 훨씬 좋습니다. 뒷배경 살짝 들어오고요. 이제 나무 표현합니다. 근데 요거는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실제로 나무가 물론 갈색이긴 하지만 되게 진한 갈색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이제 밑줄기 같은 경우에 크게 몸통처럼. 그래서 뒤에 수풀을 좀 진하게 하고 이 앞에 있는 나무를 좀 밝게 가시면서 이 이제 위로 올라가면 자연이 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림자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밑에서는 좀 밝게 빛받은 느낌을 좀 내보시면서 위로 점점 올라가면서 진하게 색연필 돌리면서 가지 표현을 해보셔도 좋습니다. 그리시면서 뒤에 숲풀 같은 경우 배경 등은 조금 추가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 정도 잡아두고 가지도 나왔습니다. 전체 분위기가 얼추 많이 완성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는 이 나무를 살려줘야 되니까 처음에는 조금 긴 선으로 어디를 어둡게 하실 건지 정하시고요. 점점 짧은 선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도 동그랗지만 이렇게도 동그랗다는 거를 계속 기억하고 가셔야지 요 평면적으로 옆으로 쫙 펼쳐져만 있는 것 같은 느낌에서 좀 벗어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밑에도 좀 어두워지고 이쪽 오른쪽으로 가실수록 조금 더 무겁게 표현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색연필도 그렇고요. 연필도 섬세한 부분을 묘사하실 때는 물론 짧게 잡겠지만 지금은 조금 길게 잡으셔야 허리를 펴고 약간 그림을 멀리서 보시면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좀 어색하고 갑자기 뜨니까 손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불편하지만 이제 이렇게 새끼손가락으로 지지대 역할을 해주시고요. 좀 길게 잡고 하셔야 전체 그림을 계속 보면서 명암도 넣고 표현도 하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연필이 꽤 묵직해져 있는데요. 그냥 최대한 활용을 하셔서 밑색처럼 넓게 큰 터치로 쭉쭉쭉 넣어두고 뾰족하게 깎으면 그때부터 이제 이런 부분들 섬세하게 표현해야 되는 부분들을 그려나가시면 좋습니다. 항상 너무 뾰족하지 않게 오히려 이제 뭉툭한 부분들이 주는 무게감도 있고 얇은 면을 표현하기에도 좋으니까요.
답답하시더라도 최대한 뭉툭한 연필을 끝까지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이가 제가 쓰는 스케치북의 종이의 질감이 매우 부드럽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주는 효과가 또 있습니다. 오히려 삐끗삐끗하게 남는 부분도 물론 있지만 또 연필이나 색연필 느낌을 좀 따뜻한 느낌을 더 살려주고 이런 아주 매끄럽지 않은 질감의 물체들 풍경을 그릴 때에는 오히려 좋은 분위기를 연출을 해줘서 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이 질감도 바꿔서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매끈한 거에도 해보시고 조금 거친 종이에도 그려보시고. 근데 그렇게 바꿔보고 싶은 욕구가 저도 굉장히 큰데 너무 스케치북들이 장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채우고 넘어가고 싶지만 이게 끝나기도 전에 너무 빠르게 다른 종이들이 궁금해지고 써보고 싶어지게 되는 참 애매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종이를 쓰시면 더 잘 그려집니다. 그래서 연습하실 때는 물론 장수가 많은 게 더 좋겠지만요. 조금 더 밀도 있는 작업들을 향해서 가신다면 종이 선택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막 작업할 때, 전시할 때에 내가 막상 좋은 종이를 써야지 하고 마음을 먹고 그때 종이를 바꾸면 적응이 안 돼가지고 안 그려지더라고요. 마음만 급하고. 그래서 자주 쓰는 종이 작품을 하기에도 또는 지금 그린 그림들을 좀 의미 있게 남겨놓기에도 무리가 없는 종이들을 이제 선택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한번 깎고 여기 이제 멀리 보이는 나무를 하고 싶은데요. 가지도 살짝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가는 선으로 가지를 넣고 어두워지는 부분에 연필을 거의 끝까지 끝끝들이 잡으시면 힘이 덜 들어가기 때문에요. 연한 선을 쓰기에 좋습니다. 엄청난 묘사를 하지 않아도 멀리 있는 것들은 이 정도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지금 이제 뭐 잔가지들도 더 표현을 하고 또 그리고 나무가 가지고 있는 볼륨감, 자잘한 잎의 느낌들도 더 많이 하겠지만 일단은 요 정도만 해두세요. 그럼 지금 전체적으로 여기가 상당히 밝고 이쪽이 조금 이제 어두워졌습니다. 왜냐면 이쪽을 그리고 나면 또 느낌이 다른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요. 80에서 90%만 완성해 두시고 가지들도 추가하고 이쪽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선택적으로 표현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이제 놀이동산의 놀이기구 난간이기 때문에 이거 막 촘촘히 다 그리셔도 좋고 그냥 눈에 띄는 부분들 정도만 표현을 하셔도 아 거기 뭐 있나 보다. 그리고 여기 사람 서 있는 것들
이제 사람 하실 때는 너무 머리를 동그랗게만 안 하시면 대체적으로 자연스럽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어떤 움직임이나 걷고 있는 듯한 동세는 사실 상체보다도 다리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요. 다리 동작에 좀 더 신경 써주셔도 좋고, 지금은 이제 놀이기구를 타는 가족들을 기다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서 있는 느낌으로 그대로 그려보았습니다. 그림자 방향 잊지 마시고요. 여기에 이제 달려있는 천막의 모양들도 정면일 때에 가장 넓고 옆으로 갈수록 점점 좁아져야 이렇게 동그란 원기둥의 느낌을 표현하기가 좋습니다. 색깔이 물론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밝은색, 노란색, 파란색, 초록색이 반복적으로 있습니다. 이거를 흑백 사진으로 찍은 것처럼 노란색은 제일 밝게 놔두고 나머지 파란색과 초록색 부분을 슬쩍 명암을 넣어서 난간이 시작되는 부분 이제 어둠 속에 묻히잖아요. 여기가 그림자처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진하게 표현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가 굉장히 어두워가지고 사실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뭔가 이렇게 왜 문어발처럼 내려와서 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놀이기구였는데요. 그 느낌만 참 어렵지만 그래도 느낌만. 이런 선 하나 때문에 그거를 짐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면 아는 놀이기구니까요. 대체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는 기둥도 둘 중에 하나만 지나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거기 뭐 기둥이 있구나, 이 안에 놀이기구가 있고 누군가 타고 있구나 라고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에서의 재미가 사실은 물론 막 정확하게 표현해내고 그리는 과정도 즐겁지만 좀 보는 동안 상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도 재미가 있으니까요. 완벽하게 모든 걸 다 보여주고 알려주는 재현하듯이 그런 것도 좋지만 조금 편안하게 여기 뭐가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 같은 느낌들로도 표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위에 이제 천막들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한 칸 건너 하나씩 지금 진한 색입니다. 그래서 요 끝에가 더 밝은 색이더라도 살짝 색감을 입혀주고요. 밝고요. 그 다음에 좀 진하고요. 밝고요. 그 다음에 더 진하고요. 물론 밝은 색이지만 한번 연하게 선을 넣어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돌아 들어가는 원뿔 느낌을 표현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밝게 시작해버리면 여기 빛 받는 여기를 색감을 넣어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동그랗게 도는 느낌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뭐 변화 있게 표현해도 괜찮으니까요. 그림 안에서 좀 조율해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뒷배경에 있는 나무 느낌. 빛 받는 부분 충분히 빛 받게 좀 비워두시면서 이런 뒤쪽으로 어둡게 외곽도 살짝 끊어주고요. 표현해주고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시선이 요 안쪽으로 모이게 하려면 조금 더 그냥 어둠 안에 묻히는 느낌으로 어두워지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리시면서 너무 여기처럼 탁 드러나지 않게 무언가 있지만 걔는 명확하게 잘 보이지 않는 느낌으로 이쪽에는 오셔도 표현을 조금 어둡게 하셔도 좋습니다. 실제로도 여기가 굉장히 어두웠고요. 자, 이 정도 하고 났더니 이제 여기를 조금 더 진하게 표현해주고 잔가지들 이제 밑으로 이렇게 좀 내려와서 늘어져 있는 잎들 또 자연스럽게 톡톡 찍으면서 나오는 작은 잎들을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무리로. 그래서 더 많이 톡톡톡 찍고 뭐 외곽에도 표현을 해주시고 이렇게 손을 많이 대면 될수록 밀도가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밑에 쪽을 충분히 어둡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진한 명암을 넣으면서 지금 밀도와 깊이를 만들어내는데요. 진한 선을 쓰실수록 그 영역이 좁아야지 됩니다. 중간 톤을 넣은 중간 톤이 들어간 영역만큼 다시 다 진하게 하시면 전체적으로 계속 시커매지는 것들을 반복입니다. 계속 어두워지고 밝은 데가 없기 때문에 계속 명암의 느낌이 없이 또 무거운 느낌이어서 어색한데 그러면 또 그리고 또 그리고가 반복이 되니까요. 항상 진한 색을 쓰실 때 진하게 하실 때 조금 좁은 듯하게 사용을 하시면서 멀리 나와서 보세요. 연필은 사실 색연필로 나무를 그릴 때보다 더 표현이 쉽습니다. 초록의 색감을 바꾸지 않아도 좋고 그 다음에 이런 가지가 너무 여기가 튀는 부분이어서 그럼 지울 수도 있고 연필로 이렇게 비비듯이 그리면서 그 가지가 안 보이게 또 수정하는 것도 훨씬 쉽습니다. 연필을 길게 잡고요. 느슨하게 뒤에 나무 배경 한번 더 넣겠습니다.
이제 뒤에 큰 건물들은 아무래도 이렇게 좀 빠져나가는, 여기를 연하게 했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시선을 방해하는, 좀 막혀있는 느낌, 좀 답답한 느낌을 줄 수 있어서요. 여기는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훨씬 더 쉬우시죠? 연필이 주는 매력에 또 빠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연필과 이제 비슷한 재료들, 콘테도 있고, 뭐 카본 연필들도 있고, 또 연필도 브랜드마다 조금씩 색감이 다르기 때문에요. 요 남은 식탁 드로잉은 브랜드를 바꿔가면서 각각 다른 연필들로 막 그려봐야겠습니다. 느낌이 어떤지. 짠! 21번째 식탁 드로잉은 여기 한번 진하게 하고 마칠게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